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하시거나 은퇴 후 바쁘던 일상이 사라지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는 그의 명언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순간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어떻게 다른지, 나이 들수록 왜 고독이 더욱 필요한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감정이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이다.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허전함,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반면 고독은 충만해서 오는 경험이다. 혼자 있어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이 채워지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보자. 저녁 식사를 혼자 하게 된 날을 떠올려 보면 된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다고 생각한다.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TV를 크게 틀어놓고 그 소음으로 빈자리를 메우려 한다. 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조용히 음식을 씹으며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차근차근 생각한다. 때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한다. 이런 차이는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60대 김 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 처음에는 너무 적적했다고 한다. 30년 넘게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가족 밥상을 차리던 일상이 사라지니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자녀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고 이유 없이 며느리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 부인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엄마, 아내로만 살았구나. 그럼 진짜 나는 누구지? 그날부터 김 씨 부인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오후 시간에 붓을 들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오히려 충만해진다고 한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기대와 책임 속에서 산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 공부하고 청년기에는 사회의 기대에 맞춰 성공하려 애쓰고 중년에는 가족의 기대에 맞춰 희생한다. 그 긴 시간 동안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고독은 이 모든 가면을 벗겨낸다. 혼자 있는 순간에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로 웃을 필요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도 없다. 오직 나 자신과만 마주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진짜 질문들이 떠오른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70세인 박 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처음 2년 동안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해졌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 부인과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됐지만 점점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특히 역사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겪은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약용은 무려 18년 동안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벗도 가족도 곁에 없는 외딴 땅에서 보낸 긴 시간이었다. 만약 우리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하루하루가 절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그 긴 고독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서를 완성했다. 만약 그가 한양에서 벗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았다면 과연 그런 깊이 있는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 각종 모임, 정치적 고려사항들로 인해 진정한 사색에 몰두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조선 사회의 문제점들을 깊이 분석했다.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런 일상이 쌓여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깊이 있는 성찰이 어렵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고 자신만의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독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더욱 그렇다. 젊은 시절처럼 바쁘지 않으니 자꾸 혼자 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불편하고 무서워서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TV를 켜놓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동영상을 보거나 이유 없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건다. 어떤 분들은 매일 경로당에 가서 화투를 치거나 잡담을 한다. 물론 적절한 사교 활동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오직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외부 자극은 내면의 공허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꾸 바깥으로만 관심을 돌리다 보면 내면은 더욱 메마르게 된다. 65세인 이씨 할머니의 경우를 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적적함을 견디지 못해 매일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딸네 집에 들러 손자를 돌봐주곤 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 결국 혼자였다. 그때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더욱 컸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함만 쌓여갔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길들인다. 잠시 모든 기기를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한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점점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고독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도 복잡해진다. 자녀들의 결혼, 손자녀 교육 문제, 친구들과의 경제적 격차,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 등등. 이런 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옆집 할머니는 손자가 의대에 갔는데 우리 손자는 동창 모임에 가니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형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 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결국 자신은 초라하고 불행해 보인다. 고독은 이런 소음들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진정한 성찰로 이어진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다. 매월 있는 동창 모임에 가면 항상 기분이 나빠졌다고 한다. 누구는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는 자식이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이라는 식의 이야기들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하며 자책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창 모임 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공원에 혼자 앉아서 그날 들은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성공의 기준이 꼭 돈이나 지위만은 아니구나. 나는 나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지. 고독의 가장 큰 선물은 질문할 수 있는 여유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일단 행동부터 하게 된다. 생각할 틈 없이 해야 할 일들에 쫓겨 산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에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분들이 자주 하는 고민이 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보는 것이다. 한 60대 여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허전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매일 아침 30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날그날의 소소한 일들을 적었는데 점점 자신의 마음 상태나 생각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몇 달 후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자신의 패턴이 보였다. 특히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가르쳐 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문해 교육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한다. 위대한 창작과 발견은 늘 고독에서 태어났다. 화가의 붓질, 작가의 글, 음악가의 선율, 철학자의 사색. 모두 혼자만의 시간에서 나온 산물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기존의 생각을 주고받을 뿐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새로운 생각이 태어날 수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학문을 완성했듯이 현대의 시니어들도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공간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 든 후에 예술 활동을 시작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등.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혼자 하는 것들이다. 처음에는 서툴고 부끄럽지만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손자가 사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어려웠지만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찍어보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특히 계절의 변화를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지역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개인전까지 열게 되었다. 고독과 고립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독은 성장의 공간이지만 고립은 도피의 공간이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고립은 상황에 떠밀려 당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고독은 능동적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한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한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을 성장시킨다. 이런 고독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게 만든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위험한 고립은 수동적이다. 세상이 싫어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 있는다. 이런 고립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자란다. 세상에 대한 분노나 자신에 대한 자책만 커질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남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혜로운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은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점차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간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면서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고립에 빠지는 사람은 다르다. 슬픔에만 매몰되어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제 나 혼자 뭘 하겠나 하며 체념한다.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진다. 함께 어울리고 경쟁하고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들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가족 정도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해지고 때로는 그마저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소화하고 지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한 8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만나야 뭔가 배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야 뭔가 깨닫는 것 같아요. 대화도 좋지만 침묵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 더 깊어요. 노년의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쉼표이다. 그동안의 인생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성숙의 시간이다. 과거를 미화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먼저 자존감의 차이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좋은 친구처럼 대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으로 관심을 돌린다. 또한 삶의 주도권에도 차이가 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간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산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이 있다. 하지만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한다. 자녀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 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애쓴다. 결국 자신의 인생이지만 남이 주인이 된 것처럼 산다. 고독의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해방되는 자유, 남들이 뭐라 할까? 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다. 오직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자유는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진다. 젊을 때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다. 한 65세 남성은 은퇴 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회식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는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책만 읽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 그제서야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먼저 급하게 뭔가를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근육이 아픈 것처럼 고독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저녁에 산책하며 그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독서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특히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책들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전기나 에세이, 철학서 등이 좋다. 일기 쓰기도 추천한다. 하루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과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화분을 돌보는 일들은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면서 삶의 순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잘 즐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으므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한 사람은 가족들과 만날 때도 더 편안하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자녀들에게 자주 연락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그들의 연락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만난다. 그러다 보니 만남의 질이 달라진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만나는 성숙한 우정이 가능해진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일들은 다 끝났고 이제는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살아간다는 식이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좋은 음악을 듣는 기쁨,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여유 등등.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교훈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손자가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서 글로 남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명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를 통해 고독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지만 고독은 환영해야 할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위대한 학문을 완성했듯이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완성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해 보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고독을 지혜롭게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